그래서 거기서 사모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제 와이프 이름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분 남편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자기도 유부녀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둘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오래 할 수가 있어? 라고 항상 의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수업 갈 때마다 그 유부녀분의 남편분은 괜찮대? 라고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상간남이 핑계를 댔던 게 그 수업 자리에 유부녀 학생분의 남편분도, 그러니까 저도 같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수업에 방해되니까 같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제 핑계를 대면서 불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상간남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제 와이프랑 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죠. 이 사건 이후에 3자 대면 하기로 했잖아요. 네, 거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한 번도 안 만났죠. 없어요. 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랬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럼 그 뒤에 상황 어떻게 됐어요? 그 뒤 상황은 와이프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한테 이 사실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말 그대로 상간녀 딱지가 이제 붙은 채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떠났죠.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글을 써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 난 홀로 남겨지다 죽을 것 같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라는 글도 쓰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와이프 되셨던 분도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피해를 보신 거예요. 엄청 받죠. 근데 작곡가였던 상간남은 상관없는 피해를 받겠지만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하면서 지금도 작곡 수업을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전혀 본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피해는 받겠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둘은 아직도 만나세요? 100% 만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상간남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5천만 원을 위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그 5천만 원 돌려달라고 위자료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니까는 그쪽에서는 아니 위자료 5천만 원 받았는데 뭘 우리한테까지 받으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반환 소송에서 돌려줘야 된다. 그러고 나니까는 와이프가 반환 소송을 바로 취하더라고요. 상간남 소송에 유리하게. 그래서 재판 결과가 한 반년은 더 끌고 갈 줄 알았는데 판사분이 보시더니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폭력적이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여자가 무서워서 상간녀라고 거짓말했구나라는 그게 나올 텐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녹음한 것만 한 5시간 분량이 되고 카톡이나 그런 거에서 자기가 상간녀라고 인정했던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제가 그랬었거든요. 너 상간남의 아이들 인생이 얼마나 찢어지는 경험인지 아냐, 걔네들 인생 얼마나 망치는 건지 아냐. 그러니까는 정말 뻔뻔하게 오빠 이혼하는 집 가정 애들이라고 다 망가져? 괜찮아. 막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바로 얘기한 게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알아. 이러면서 이제 약간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도 이번에 크게 혼내주지 않으면은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더 나쁜 이 상간남도 좋게 좋게 끝날 수 있던 거를 여기까지 몰고 온, 자기 가정 지키려고 제 와이프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그 사람도 좋은 약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상간남의 와이프 분은 대표님이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위자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인터뷰 요청 목적이 상간남도 피해를 봐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네. 어떤 피해를 주고 싶어요? 작곡 수업을 할 때 솔직하게 제가 유부녀인 제자랑 유부남인 상태로 상간 관계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업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제 와이프도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간남의 와이프분도 친정이 부자시고, 그러니까 돈 있는 여자들한테만 붙어서 기생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심지어 그 작곡가가 힐링 음악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힐링해주는 그런 수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간남이 불륜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을 힐링해주는 그런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건 사기죠. 그렇게 수업 들으셨던 분이 나중에 이게 상간남이었어 라는 걸 알고서 상처받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알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우선은 여러 방송국에 컨택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연락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 중에 한 곳은 이미 촬영을 했고 방영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덕분에 그 상간남이 누구냐라고 의심하는 기사가 15개 정도 났고, 그리고 블로그 글도 50개 가까이 올라오고 유튜브 쇼츠도 몇 개 올라와서 그 방송 이름을 치면은 최상위 검색어가 그 방송명이랑 작곡가예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길 좀 고민하셨잖아요. 혹시나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럼
그렇죠. 그거는 어떤 거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이 유튜브 영상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진실이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네. 제가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상이 내려갈까봐. 그 영상이 원래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거기가 공중파니까 방통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내려 그런 식으로 오물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센 사람이 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잼뱅TV에서 영상이 내려가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모자이크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변조를 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사건이나 인터뷰도 해봤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알아서 와요. 맞아요. 알아서 토론을 하세요.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걸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용서를 하시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스탠스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어떠셨어요?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상간남 상간녀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완전 추앙을 엄청나게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혼자 한 달 반 동안 소가리를 하다가 이러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 이걸 알려야겠다. 왜냐면은 그 둘이서 사이좋게 너무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간을 들킨 게 없었던 일인 것 마냥.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진실을 알린다고 해도 워낙에 신적인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니까 그 신도 같은 팬들이 오히려 내 욕을 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굉장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렸을 때도 너가 이상한 거, 너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를 질타할까봐. 근데 다행히 그 증거들을 그 사람들한테 알리니까는 정말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그 상간남 상간녀에게서 사람들이 쫙 떠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때 약간의 통쾌함 그리고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안 해요? 공격적인 액션은? 하죠. 우선 저를 명예훼손 고소로 몇 번이나 고소를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복수 같은 게 분명히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어떤 마음까지 지금 갖고 있냐면은 정말 말로만 목숨 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둘이서 사람을 사주해서 저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각오한 거니까 하면서 저는 죽을 생각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둘이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싸움이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불륜을 직접 당하신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죠.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직은 더 크니까. 그리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만에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그럼 이제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불륜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우선은 녹음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녹음기에서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운 좋게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막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모습이 일절 안 보이고, 제가 의심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너랑 연애하고 결혼한 거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너가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진실은 내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들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했던 게,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감성적이 되니까 솔직해지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자백을 받아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절대 폭력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변호사들도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지만은 그럴 때 그렇게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재판은 증거 싸움이더라고요. 불륜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게 너무나 감정적인 일이. 그쵸. 근데 답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슬프지만은 그냥 자기 탓을 해야죠. 내가 고른 사람이고 그냥 내 탓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복수만으로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드려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그냥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돌이켜보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결혼을 하겠지만은, 연애했을 때 2번 정도 제가 심각하게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제가 용서를 해서 결혼까지 온 거였었어요. 그때는 뭐 불륜이 아니었지만, 연애했을 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는 잘못을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외모적인 거 그런 거에 제가 좀 치우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100% 확신해도 이혼하는 커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심각하게 한두 번 반복돼서 했으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친한 동생이 와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하실 거예요? 불륜은 절대 안 된다. 내가 만약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자. 사귀지도 말자. 그냥 데이트만 하자. 이 불륜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지금 그 작곡가랑 제 와이프랑 유책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막 글들을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외롭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글들을 쓰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자살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만약 유책 배우자여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한테 상간남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와, 저는 정말 제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게 힘든 것만큼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불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탐정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불륜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 불륜 많구나 네. 들면서도 무섭기도 해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상황이 닥칠까봐. 근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약간 호구 기질이 있어가지고 짝사랑이라고 했을 때 진짜 짝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아까 듣는 순간 그렇죠. 호구구나 싶어지셨죠. 그래서 이미 내가 의심이 들 정도로 눈치를 챘다면은 이미 뭐 100단계 이상은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변호사 상담까지도 꼭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검색하셔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공부를 하시면서 추궁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젠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곡가분이랑 제 와이프가 두 분이 사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그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이 정말 너무 잘 됐거든요. 정말 신같이 추앙받을 정도로. 하지만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든 생각은 정말 도덕이 스펙이다. 뭐 어느 대학 나왔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연봉이 얼마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도덕이라는 거를 저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방에 인생이 날아가는 일은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던 그런 시기도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젠뱅TV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